오늘은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기본으로 숙지해야 할 개념, 통화상에 대해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환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환이라는 단어는 익숙해도 통화상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단순히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달러나 엔화를 사고 파는 것은 쉽지만 그래도 이 FX 마진 거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달러 원 환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달러 뒤에 원화가 있기 때문에 원 달러가 아닌 달러 원이 맞는 용어인데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표기해 볼까요? 여기에 사실 나누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모고 이게 분자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분모는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는 곱하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나 같은 얘기고요. 즉 달러는 1470 곱하기 원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통화는 뒤에 있는 환율 곱하기 뒤에 있는 통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USD와 KRW의 비율은 1470이라는 이야기고요. 미국이 한국보다 1470배만큼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통화의 가격이, 즉 가치가 아닌 가격이 1470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써봤는데 달러의 가치가 원화보다 올라갈 때에는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분수로도 표현을 해봤지만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죠. 달러가 귀해지면, 즉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은 오르게 되고, 그리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때는, 즉 상대적으로 달러가 어느 정도 흔해진다거나 풀려서 달러의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내려갈 때는 환율은 내려가겠죠. 수학적으로 봐도 분자가 올라가면은 환율은 올라가는 것이고 분모가 올라가면 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원이 함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함께 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환율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란 두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 가격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값이고, 이는 그 통화를 발행하는 해당 국가나 전 세계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원이 아닌 제가 기호로 표시를 했는데, 통화상에서 앞에 있는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B보다 올라간다면 C라는 환율의 값이 올라갈 것이고, 자, 뒤에 있는 통화가 앞에 있는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간다면 C의 환율의 값은 내려가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트레이더 5에서 한번 환율을 볼 텐데요. 제가 다른 것들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각국의 통화로 이루어진 통화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호주 달러와 US 달러가 있을 때 호주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US 달러보다 올라갈 때는 이 환율도 올라갈 것이고, 미국의 달러가 호주 달러보다 올라갈 때는 환율도 내려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스 프랑 CHF의 가치가 올라갈 때 N보다 프랑의 가치가 올라갈 때는 환율은 올라갈 것이고, 엔화가 프랑보다 올라갈 때는 환율은 내려간다. 다른 통화상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바이낸스에서 캡처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쌍으로 거래를 하는데 비트코인과 USDT, 테더, 달러랑 같이 연동이 되는 이 USDT라는 코인, 또 이더리움과 USDT, 도지와 USDT, 이거 솔라나인가요? 이것과 USDT, 예, 그리고 리플과 USDT, 이런 식으로 똑같이 쌍을 이루어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8대 메이저 통화를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화들의 메이저 통화로 불리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거래량이나 그 국가의 안정성 등을 봤을 때 높은 거래량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면, 자, 미주로 가보면 일단은 미국 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위에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 달러. 자,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보면 당연히 유럽을 대표하는 유로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국인 영국의 파운드, 뭐 요즘엔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이 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보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이 시장 경제에 맡긴다는 인식이 좀 없기 때문에 이건 빠지고, 우리나라 KRW 또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전통적인 어떠한 그 제2의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엔화가 또 8대 메이저 통화 중에 하나고요. 남반구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호주와 옆에 있는 뉴질랜드 달러가 8대 메이저 통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설명을 했던 건 우리는 항상 이 통화는 쌍으로 거래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8개를 가지고 쌍을 만들 때는 이렇게 28개의 통화쌍이 나옵니다. 자, 28개인 이유는 원래는 8개를 가지고 둘씩 짝짓게 되면은 8 곱하기 7을 해서 56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캐나다 달러 엔화 이 통화쌍이나 또는 JPY, CAD나 사실 순서만 바뀌었을 뿐 같은 통화쌍이거든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둘로 나눠 가지고 28개 통화쌍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메이저 통화를 이용한 통화쌍 말고도 다른 통화쌍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자산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전에 봤던 메타트로이드를 보시면 이 통화가 아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 코인도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USD 있고, 그 다음에 CL이라고 해서 크루드 오일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치코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솔라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유의 한 종류고, 은, XAG가 은이잖아요. XAU, 금인데 어떤 것은 호주 달러, 어떤 것은 유로, 어떤 것은 미국 달러를 거래를 하는 거래 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메타트레이더 5를 이용해서 믿음직한 선물사를 끼고 거래하시는 것이 또 훨씬 효율적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진 거래라는 것은 보통 100배나 500배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좀 안전하게 거래하신다는 전제하에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제가 XAU, US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금 달러, XAU, USD의 환율이 보면 2640이었잖아요. 사실 지금은 2700이 아니라 2640인데 우리나라 금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수식을 다시 써보면 이것은 금의 가격과 똑같은데요. 금은 2640달러다. 이거가 지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얼마만큼의 금이 2640달러라는 말이냐, 이거를 보셨을 때 사실 여기는 금의 단위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트로이 온스라는 단위가 있어요. 트로이 온스는 금이나 은 등 값비싼 금속의 중량 단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1트로이 온스는 31.1g 정도 된다. 국제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금 가격이라는 것은 31.1g에 2640달러라는 얘기고, 즉 이것을 31.1로 나누면 1g의 가격이 나오겠죠.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는 1g이 한 85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돈이라는 가격이 있잖아요. 한돈이 3.75g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를 하니까는 환율이 아까 전에 1470원이었잖아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는 47만원 정도의 그 우리나라의 한돈의 금 시세가 나옵니다. 이 금 가격이라는 것은 달러 가치로 환산한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환율이겠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금 가격이 오를 거고요. 또 환율이 내려가면 금 가격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통화쌍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과 이 통화쌍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통화쌍의 가격인 환율은 금리나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요소, 경제 정책 등에 따라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변동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통화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FX 마진 거래 혹은 다른 거래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FX 마진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마진이라는 것의 개념, 증거금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